시사큐 3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계신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북한에 최근에 다녀오셨죠? 네. 어떤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개성의 만월대 네. 유적 공동 발굴 사업 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에 사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개성공단에 방문하겠다 하고 이제 북한에다 승인 허가 신청을 냈을 때는 예. 불허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좀 북한의 태도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월대 발굴 유적 사업 현장을 이제 가게 되었고요. 또 지금 현재 공동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시도 좀 보고 왔습니다. 예. 네. 북한이 이번에 입장이 조금 변한 것 같다고 했는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조금 잘 된 그런 여파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저는 뭐 지금 이제 북한의 입장 자체가 조금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하는 그런 지금 외교 관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최근에 뭐 이제 중국 측의 서열 5위가 이제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예. 약간 이제 조금 유해지었다. 뭔가 이게 교류에 대한 좀 욕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예. 의미에서 이번에 저희 외통위 차원에서의 북한 방문도 허가한 것 아닌가. 사실 처음에는 또 뭐 외통위원 중에서 몇 명은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북한이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전부 방문하거나 아니면 다 안 가겠다 했더니 방북을 다 승인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이 조금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바뀐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건데 또 어떤 분은 약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시니컬하게. 북한이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다. 사실 개성의 만월대 그 복구 사업이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해서 진행되는 건 아닙니까? 돈이 상당히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저희 정부가 지원을 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4억이 들어가는데요. 34억 원이 투자가 되고요. 예, 네. 22억 원이 이제 저희 남북 협력 교류협력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저는요,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금 교류협력의 확대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가장 이렇게 좀 쉬운 것부터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문화 교류 대표적인 사회 문화 교류 사업인데요. 예. 이러한 사업을 좀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뭐 이러한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직접 현장을 본 부분도 있지만 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네. 내년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지금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강경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이사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이사 예. 조치가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이후에 실시돼서 벌써 5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오이사 조치 여기 해제에 대해서는 또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이사 조치 자체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오이사 조치의 명분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이사 조치의 해제냐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논의할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조금 더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쉬운 교류 협력의 확대부터 시작해서 결국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것이 경제 교류가 될 텐데요. 예.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의 경제 교류 같은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조치로 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교류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예. 예컨대 이런 것도 있겠죠. 뭐 개성공단의 경우를 예를 구체적으로 든다면요. 지금 현재 이제 5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개성공단의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더 이상 통근거리에 있는 개성의 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기숙사를 지어주거나 아니면 좀 인프라를 깔아서 우리 개성공단의 좀 더 넓은 지역에서 북한의 예.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통근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떠냐 했을 때 그런 뭐 인프라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특정한 목적을 위한 사업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저는 오이사 조치 해제 여부를 직접 거론하는 것보다는 그런 네.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사실 자존심이 있는데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또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당장 해제하기에는 조금 어떤 상당히 걸림돌이 있다. 또 그런 입장이신 이제 거군요. 명분은 지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나경원 외통위원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네. 질문을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주면 제가 질문해 보겠다라고 했더니 아마도 나경원 위원장의 아마 팬이신 것 같은데 고가 피부과 논란이 났을 때 너무 억울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 그게 대부분 이제 흑색 선전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는데 그 흑색 선전 막거나 그럴 방법이 없느냐, 또 너무 억울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좀 여쭤봐 달라,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참 터무니없어서 그 네. 당시에 대응을 소극적으로 했던 것이 오히려 문제를 확산시켰던 것 같고요. 그때 네. 이제 선거 자체가 뭐 저희를 찍고 싶지 않은 선거라서 그것이 먹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러한 교훈이 다음 선거에 있어서의 흑색 선전에 대한 대비책이 예. 제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 있어서도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런 흑색 선전의 경우에 우리가 네. 처벌을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묘하게 뉘앙스로 인해서 이게 법으로는 안 걸릴 것처럼 하는 예.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상만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결국은 뭐 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정하거나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네. 결국 선거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뭐 정치인으로서는 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예. 결국 성숙된 국민 의식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흑색 선전을 막는 것은 어떤 정치인들의 개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이걸 딱 보고서 이거는 너무 인신공격이라든가 터무니없다, 네.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을 SNS라든가 이런 데서 올 때 전파하지 않고 차단해야 된다, 그런 뜻이군요. 뭐 성숙된 국민 의식이 뭐 그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이것과 관련된 건데, 이제 나경원 위원장께서는 이제 다운 중국은 딸을 갖고 있는 게 또 알려지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더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당시 이제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또 따님과 관련된 얘기가 알려지면서 그것 때문에 좀 따님도 조금 또 상처를 받고, 그리고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가슴 아파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우리 딸이 어쨌든 보면요, 혼잣말로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뭐 사실은 그 이후에 예. 막 이렇게 저희 계속 사실 모든 분들이 아직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이제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집 앞에까지 언론인들이 막 찾아오고 네. 예,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때 상처를 많이 입었었는데요. 아이가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절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언제 중얼거리는 걸 보고 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 뭐 굉장히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게 정치를 하면 가족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족들한테 그런 부분이 미안한 좀 마음이죠. 미안해. 네. 참 정치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는 가족들이 좀 어떤 피해도, 그거는 뭐 누구에게든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따님으로 인해서 스페셜 올림픽하고 인연을 맺고, 그리고 그 스페셜 올림픽이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스페셜 올림픽에 대한 인지도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세계에서도 많이 주목하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저는 정치 쉬면서, 근데 물론 이제 정치할 때 다 준비하기 시작한 거지만, 네. 정치 쉬게 한 뭐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쉬면서 이런 스페셜 올림픽 관련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정치를 하든 안 하든 늘 저한테 꼭 제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은 앞으로도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서 또 당선돼서 계속 겸직을 좀 해서 활동하고 싶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 의원 겸직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래요? 위원장을 하든 안 하든 제 직위가 어떻든 간에 네. 제가 늘 해야 될 일이겠죠. 네. 자, 직격 인터뷰 시청자가 묻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이분은 아마 금강산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서 북한의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거나 이런 주장을 좀 펴실 생각은 없느냐?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에 좀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뿐만 아니라요. 네. 북한과의 경제 교류 확대를 통해서 경제적 상호 의존성, 긴밀도를 높이는 것이 전 통일을 당기는 예. 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재개
를 비롯한 경제 교류의 확대도 우리가 민생 교류를 넘어서 네.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교류부터 확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네, 예. 그래서 어제 사실은 이제 올랑드 대통령 정상 만찬 때 대통령님 뵀을 때 대통령님께서 그 개성 방문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교류의 확대가 쌓이고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인 경제 교류의 확대로 이어진다면 좀 남북 간의 좋은 이렇게 통일의 모델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으신 후에 언론에 등장하는 빈도라든가 또 외국에서 초대하는 그런 경우도 훨씬 늘었다고 하는데 외통위원장 정말 잘 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한 때에 맡아서 참 어깨가 무겁고요. 나름 그러한 지금 사실 이제 요새 외교의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최근에도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이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의회에서 담당해야 될 외교의 역할 부분, 의원 외교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외통위원장으로서 보기에 이번에 한중일 삼국 회의가 열리고 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종군위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데 아베 총리가 또 돌아가자마자 딴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군위 안보 문제 올해 안에 뭔가 좀 해결의 기미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많은 분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뭔가 이렇게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저는 첫 술에 배 안 부르잖아요. 저희 정상회담에서 할 만큼의 성과는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 시간 내내 대통령께서 확실한 대통령의 의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베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확실하게 인식하고 간 거 맞습니까? 확실하게 인식은 했고요. 다만 이제 결국 일본의 입장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일본의 국내 정치와 또 결국 국제 정치로 풀어가는 건데요. 국제 정치는 이제 미국 의 어떤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일본의 국내 정치는 조금 더 이 일본에서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것, 또 일본 아베 정부의 일종의 이제 정치적 기반이 되는 극우 세력들로부터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하느냐 이런 건데요. 확실하게 인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국장 회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진전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얘기 좀 해보죠. 작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조금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도 많았지만 노회찬 후보를 이기고서 당선됐는데 동작을 해서 다시 지역구 활동하면서 다음에 지역구민을 만나니까 어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구 국민들께는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남 4구 동작구라는 슬로건으로 당선이 됐고. 강북은 안 좋습니까? 왜 꼭 강남 4구로 해야 됩니까? 지금 일단 강남구가 그리고 이제 강남구가 뭔가 이렇게 많이 발전한 지역이다라는 뭐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대표 공약이 정보사 터널 그 착공이었는데요. 그 부분도 공약을 다행하게 실천하게 되어서 저는 뭐 진짜 약속을 조금 더 많이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챙기고 있고 그런 부분 조금씩 평가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보면 노회찬 의원이 다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또 있고 또 야당에서는 전략 공천을 해서 나경원을 잡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또 분들도 있던데 내년 총선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역 구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텐데요. 허동준 위원장도 또 열심히 뛰고 있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 함부로 뭐 제가 당연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상당히 자신감을 깔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정치를 하면서 계속 보면 이제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도 이제 차출이 돼서 나갔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들은 이제 10년 정치를 해도
사실 이름을 국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한 본인의 경쟁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가장 이렇게 많이 주목받는 시절에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2007년 대선 때도 대변인을 하면서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이러한 부분이 그리고 나서는 계속 뭐 정조위원장, 최고위원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것이 네. 아마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년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제 사선 의원이 되고요. 네. 국회에서 사선 여성 의원은 아직도 굉장히 귀하고 좀 드문 존재인데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까? 저는 내년에 국회에 들어가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회가 너무 좀 성과를 못 낸다,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내는 역할을 해서 네. 좀 국회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국회가 좀 더 실질적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회에 대한 평가를 좀 올리고 싶다 그런 건가요? 여야가 좀 더 협조하고 여야가 협력해서 너무 모범답안 같아요. 너무 제가 모범답안 얘기했나요? 뭐 직위를 얘기해야 되나? 어떤 거에 도전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조금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사실은 이 사선하면 조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요. 저는 네. 원내대표 해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원내대표에 도전해 보겠다. 예,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